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바스가 미국과 서방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니제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직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완전한 패배를 예측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바스에 속한 특정 국가의 군대에 대한 니제리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상황 전개가 막바지에 이른 우크라이나의 반격 직전에 있었던 논의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위험한 모험을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은 그들에게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023년 봄 내내 요새화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도록 우크라이나 군대를 압박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서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와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서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프랑스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비극이었던 것이 서아프리카에서는 코미디가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우호적인 합의일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서방의 오만함과 착취를 겪으면서 서방을 상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임의의 주권 국가를 그들의 의미로 공격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2011년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침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이제 좋은 의도를 세계에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프리카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와 투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서방 자체가 싸움에 끼어들 수는 없지만 지역 파트너들이 싸우라고 독려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결정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에코바스 국가들은 니제르의 군사정권이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군 대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서방과의 모든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특정 영토에서 서방에 매수된 정권보다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키예프 당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서구의 오만함과 착취에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분명합니다. 폴란드, 발트해 또는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은 서구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을 쉽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고 파트너에게 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커지면서 전 세계 문제에서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객관적인 과정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새로운 정부가 에코바스가 침공하면 축출된 바즘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미 러시아의 PMC 바그너 그룹이 말리로부터 니제르에 진입해서 니제르 국민의 환호 속에서 무장을 하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MC 바그너는 그들의 활동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PMC 바그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들의 보도자료입니다. 니제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PMC 바그너의 사진입니다. 미국은 니제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제리아의 새로운 군사정부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니제리아에 있는 2개의 미국 드론 기지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제임스 해커 공군 대장이 금요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펜타곤은 북아프리카의 사헬과 사하라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 우리의 정찰 자산을 옮길 수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해커는 밝혔지만 특정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커는 워싱턴이 지난달 모하메드 바즘 니제르 대통령을 전복시킨 사건을 쿠데타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에코바스의 니제르 침공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익명의 소식통이 키예프의 반격이 실패하면서 이전의 평화회담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해 키예프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암울한 예측을 한 것이 일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반격을 가한 지 2달이 넘도록 키예프는 자포리제 지역의 촌락과 마을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4만 3천 명의 병력과 거의 5천 개의 장비를 잃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영토를 무력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워싱턴은 점점 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작년 11월 뉴욕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키예프는 모스크바와 협상을 시작하고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철 전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떠한 협상도 서방의 꼭두각시 젤렌스키와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주인들과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또한 어떠한 잠재적인 평화협정에서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로제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양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영토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고 푸틴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훨씬 더 강경한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수년 또는 수십 년 질질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텔레그램 계정에서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인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완전히 해체해야 하며 이 오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오물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수십 년이 걸리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대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지 않으면 집단 서방이 러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은 우리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메드베데프가 썼습니다. 메드베데프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은 적대국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해체하고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 반더라이트, 우크라이나 구구 민족주의 단체의 국가의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것이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총체적인 적대 행위는 이상한 전쟁이며 이에 대한 그들의 지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메드베데프는 말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서방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낯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상한 전쟁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지만 서방은 자신의 이익이 너무 많이 다치는 시점을 결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드베데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